수탁자가 신탁자로 매수한 거. 1번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 넘어간 거고. 그러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수탁자.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거고. 민법상 맹신탁했다가 그 상태에서 임대차 했다가 수탁자가 매수하면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소리고. 3번에 무허가 건물도 양수받으면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것도 해당된다. 4번은 해제할 때 했죠. 해제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자. 해제되면 매도인은 양수인의 지위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한다. 그 소리입니다. 10번은 해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자. 주택이 아닌 대지만을 경납받았다든지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취득한 자가 아니죠. 담보권자니까. 그 다음에 주택기금 서민의 무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설립된 법인이 임차인 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된 경우 제외한 일반 법인이 임차인 된 경우는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3번이 이놈입니다. 3번이 판례. B번에 C번에 3번이네요. 올 법인이 주택 임대차란 거죠. 임차인이죠. 이게. 임차인은 이게 주택공사 경우는 적용되니까 이렇게 양도가 되면 백한테 양도되면 주택공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공사는 일반 법인이단 말이에요. 일반 법인. 뭐 연예인 직원들을 살게 위해서 연예 기획사가 임차인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하고 자기 소속 연예인들과 살겠다. 그건 일반 임대차죠. 그건 일반 법인이 임차인 됐으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법인이 승계 안 된다. 이 사람이 승계 못, 이 사람한테 주장 못하고 이 사람한테 주장해야 된다. 그 내용이 3번 내용이다. 4번은 우리 해제할 때 했죠.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권한 부여받은 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보험 못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부분. 기준이 종국주 재산권을 이제 맞나 그 부분이고. 그럼 승계 내용은 결국 이 승계 내용은요. 보증금 승계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장한다고 하죠. 보증금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보증금 승계하니까 전 소유자 이제 2억 있으면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지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이 만료됐어요. 이게 이제 1번 내용이고 그게 승계 내용의 A번 내용이죠. A번 내용은 지금 썼는데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A번 내용이 뭐냐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누가 채권자가 이걸 압류하고 자기한테 지급해라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통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채권자한테 줘야죠. 이 사람 주면 안 되고.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양도가 된 거예요. 양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지. 전 소유자 통지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양도되면 같이 일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A번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됐어요. 이 사람은 지급하라. 채권자 지급하라. 된 이후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 전 소유자는 전부금 지급, 요 전부금 이전에 해줘야 될 차임 제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람이 부담한다 소리죠. 압류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지급하지 않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줘야지 옛날 주인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급해야죠. 이제 B번이 그 내용인데 이 사람이 승계받아서 이 사람한테 지급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 2억 지급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대신에 갚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안고 샀기 때문에 이제 경락인이
1번 저당권 이후에 임차인을 승계받아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경락을 받으니까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요. 1번 저당권 위에 저당권 임차권자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이제 승계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주인한테 이 대신에 갚았다. 변제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그건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고 샀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에 붙어 있는 위험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이니까 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B2번에 맨 마지막에 금액 상당히 손해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 소유자는 청구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다만 C번처럼 계약이 만료됐어요.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줘야죠. 승계됐으니까. 다만 이 전 임차인이 상당 기간 내에 당신들끼리 양도내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소유자 보고 이전해달라. 보증금 달라 그러면 보증금을 줘야 된다.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는 임차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해서 보증금 전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상당 기간 내 이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 소유자의 보증금 지급 의무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보증금 승계 문제가 A, B, C 이 내용이 중요해서 여러분 보시고 다만 제3자가 대항력이 있는가 해서는 1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설정돼도 주택임대부가 전신금 받아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선순위 경락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됐죠. 승계되지 않고 인정 대항이 인정 안 되고요. 니은에도 주택보다 앞서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고 디귿도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됐죠. 안 되죠. 리얼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됐으니까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정액했다면 정액된 부분은 주장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번 저당권 뒤에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번 저당권이 낙찰대금 지급 전에 소멸되면 자기가 우수니까 보호된다는 거예요. A번이고요. 또 저당권과 전세권 있을 때 전세권은 요 사례죠. 지금 우리가 위험에 A 부분은 이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로 임차권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번 밑에 있으니까 소멸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경락되고 만남 전에 이게 소멸돼 버리면 이게 이제 존속한다는 소리고 B번은요 이 부동산에 임차인 A가 대항력을 갖추고 2순위로 저당권이 B가 있고 3순위로 임차인이 동일한 전세권을 A가 설정한 게 A가 이걸 갖고 있는 상태 요걸 다시 한 거죠. 근데 경매가 되면 요거 이하는 다 소멸되죠. 그래서 요거는 소멸되더라도 요거는 존속한다. 이게 B번 내용이죠. B번 내용입니다. 또 3번, C는 뭐 전세할 때 했죠. 전세할 때. 그러면 일본이 전세될 때는 그 부분만 경매하니까 나머지 부분 존속한다 소리입니다. 예, 대항력 내용은 전입신고가 중요하고요. 전입신고 기준 하나. 전입신고 수리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등기부가 일치해야 된다. 그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데 다만 완전히 분할돼서 알 수 없게 되면 변경된 부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경매 기입 등기된 이후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이제 대항력의 내용은 양수인이 종국주 재산을 이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제 양수인 되고 양수인 되면 보증금 지급해야 된다. 근데 보증금 지급했는데 그 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이 양도되면 그 사람 전 소유자는 면제된다. 그런 것이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두 가지죠. 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요거는 이제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소액보증금은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확정일자만 1번에 임차인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 요건에 제3조 2 제1항 신설에 임차인이 경매 청구할 때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임차 주택을
인도 내고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동생관계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경매 집행계 지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강의나 요약 강의 할 때 했죠. 이때 임차 주택 소유는 대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지 경매할 때도 살면서 바로 경매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확정일자는 성립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동호수가 틀리도 상관없다. 지번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의 보증 얼마에 계약이 체결됐다. 진정성 확보니까 동호수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A번 내용이고, B번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불안하니까 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이 3억에 임대차를 했는데 이게 뭐 2000년 2월 2일 날 해서 2년간 했는데 2년. 근데 불안하니까 주인한테 요구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하냐? 뭐 2001년 5월 5일 날 했다고 했어요. 뭐 2000년 5월 5일 날 했다고. 계약 날짜는 다르죠. 근데 내용이 동일해요. 이 등기가 되면 등기 필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있으면 이제 보호를 받는데 이 등기 필증을 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볼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다 뭐죠. 날짜는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필증 이걸 우리가 그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게 B번이다. 확정일자에 관해서는 두 가지죠. 동호수 틀리도 상관없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 필정도 확정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D가 존속 요건이다. 재전입하면 재전입 시부터다. 취득 시기는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우선 변제를 주장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그 순위의 확정일자가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확정일자보다 먼저 받은 가압류 채권자 있으면 동순이다라는 것이 A번이고, 갱신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된 갱신된 부분 청구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하죠. C번도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그 위에 건물 지었어요. C번이 무슨 소리냐면 이 대지에 지금 2번에 시입하려는데 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해요. 요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임차권자 들어가는 거죠. 요게 1순위, 이게 2순위입니다. 요에 대한 이제 소액 임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권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저당권 설정자보다는 이게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갔더라도 소액 임차니까. 그 내용이 12번 내용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 주장 못하지만 그 건물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은 건물의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C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다만 그 저당권보다 앞서는 거는 그 전입 신고한 날짜, 소액 보증금의 기준 날짜가 적용 날짜가 다 달라지죠. 뭐 옛날에는 3천만 원 범위내에서 뭐 받던 게 지금은 7,5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7,500에 2,500까지 나온단 말이죠. 예. 언제 계약했냐에 따라서 그 보증금의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고 경매 실무와 관련돼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죠. 이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청구 못 해요.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배당 요구는 이제 A번은 여러분들이 니은에 이게 니은이고, A번은 선순위 임차권자도 존속기간 중 계속 있을 필요 없고 나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입니다.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고, 해지가 되는 것은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을 임대인한테 통지가 돼야 된다. 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지 법원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 해지 뜻이 있고 그 사실이 임대인한테 통지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되죠. 그게 A번 내용이고, 그죠? 근데 이제 배당을 용했는데 B 내용이 배당을 요했는데 전액을 변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권자는 전액 보증금 지급될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B 내용이죠. 그죠? 전액을 받을 때까지 주장할 수 있다. C번이 이제 뭐 내용이냐면 이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고 두 가지 다 겸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억에 대해서 이제 선순위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배당을 요구했는데 뭐 1억 5천밖에 못 받았어요. 1억 5천 배당받은 나머지 5천을 못 받은 거예요. 이 5천을 못 받았어요. 요거 때문에 존속한단 말이에요. 임대차는 이거 받을 때까지, 이거는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존속 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이 건물이 이제 경매대에서 A였는데 B로 경락이 된 거예요. 근데 B 경락이 5천만 원을 인수해갔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또 돈이 없어서 경매 또 넘어간 거예요. 이게 2차 이제 경매가 되는 거죠. 이 주택에 대해서 1차에서 경락 받다가 2차 이제 경매될 때 다시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 우선 변제 주장 못한다. 주장 못한다는 거. 왜? 우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을 한번 행사했으니까 소멸돼 버렸다 이 말이죠. 다만 대항력만 존속하는 거죠. 2차 경매에서는 주장 못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하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실제는 1억 5천 받아야 되는데 실제가 실제 배당이 1억 5천 될 게 실제 받은 것은 원래 받아야 될 건 요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건 배당이 받아야 요거인데 실제 받은 거는 뭐 1억 2천밖에 못 받은 거예요. 1억 2천. 1억 2천을 받은 거니까 실제보다 3천이 차익이 나죠. 3천이. 그럼 이 3천 차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 받은 1억 2천이니까 2억 중에서 8천을 임대차 관계 종속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 1억 2천 받으니까 나머지 2억에서 8천이 부족하잖아요. 8천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 못하고 이 부분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 걸자 받아갔으니까 후순위 걸자한테 3천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대항력 존속은 실제가 아니라 원래 배당받을 금액의 5천의 차액, 이 5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C2번 내용입니다. C2번에 두 가지 했을 때 둘레 여제출 여기에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올바른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올바른 배당 순위 그러니까 1억 5천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5천만 원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 공제한 나머지 현실로 배당받은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8천을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천에 대해서는 우순위 걸자에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자기 받아야 되는데 남이 대신 우순위자 받아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받아야지 대항력은 5천만 원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C2번 내용이다. 예,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하면 돼. 겸유하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다 못 받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뭐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차 경매에서. 대항력 주장 내용은 두 번째, 현실로 배당받은 것은 차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당 금액을 제외한 차익을 말한다는 것. D가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은 별개이죠. 임차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별개니까 대항력은 존속을 주장하는 거고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이용하는 거야. 별개의 권리니까 각각 다 주장할 수 있다. 두 가지 권리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 있고 둘 다 주장할 수 있고 별개의 권리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별개니까 각각 다 주장할 수 있고 B번은 요 사례입니다. 아까 요 사례 B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확정임차를 갖고 있는데 그걸 신청했어요. 배당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확정일자 달라니까
자기는 확정일자 없잖아. 옛날 계약서 그거 다 안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착각해서 확정일자 안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1순위니까 어쩔 수 없이 1순위니까 그냥 철회를 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신청해야 되는데 냈다가 몰라가지고 철회를 해버렸어요. 확정일자 내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항님만 주장한 사례예요. 신청했다가 철회해버렸으니까 결국 1순위 저당권의 임차권의 금액은 낙찰, 경락이 인수해 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B2번은 둘째 줄에 확정일자 없음이란 기재된 배당 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니까 결국 경매를 1차 경매를 취소하고 2차 경매를 다시 추가로 2차 경매했을 때 2차 경매는 신경매 절차에서는 그 금액이 인수돼 간다 소리입니다. B번의 경우는 뭐 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례입니다. 그죠? 이 사례. 확정일자 있는데 실제는 잘 몰라가지고 확정일자 없으면 제출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 시작돼서 경락되면 이 금액을 인수해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